저 안경 쓰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안경 쓸까요? 아 있어요? 있잖아요. 예. 우리 좀 오늘은 좀 학구적인 분위기로 갑시다. 예. 그래요? 정말요? 예. 아 이게 좀 방송 도중에 바로 안경을 꺼내는. 원래 눈이 안 좋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난시 얘기. 난 남자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 번 들었으면 기억이 절로 나지 않아요? 아니 뭐 근데 박 의원님은 눈 좋다면서 왜 안경 쓰셨어요? 알 없어요. 알 없어요? 예. 베라노랑 할 때는 뭐 굉장히 적극적이시던데. 네, 아니요. 그래요. 뭐 항상 반응이 이러잖아. 내가 얘기하면. 뭐 이래. 자 오늘 수학 분석 한번 가보죠. 예. 학구적인 분위기로 안경을 끼고 둘 다. 자 저희가 이제 A 매치 브레이크 때 프리미어리그 네임드 팀들 예. 쭉 이제 중간 점검 및 분석 빅식스로 불리는 팀들이죠. 하고 있는데 이번엔 7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첼시 이야기입니다. 첼시가 좀 어렵네요. 일단 예. 초반엔 감독도 바뀌고 그렇죠. 변화가 투엘에서 포터로 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이겼다가 졌다가 퐁당퐁당 예. 좀 하고 있고 토트넘과 경기 때 비겼는데 그때는 경기력이 좋은 것 같았는데 뭐 또 리즈에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예. 사우스햄튼에게도 깨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지고 짤즈부르크와 비기고 뭐 하여튼 안 좋아요. 예. 이래저래. 그래서 오늘 요 첼시 어떤지 또 어떤 기회적인 측면이 있는지 되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예. 수합 분석이니까 자 강점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강점은 양질의 윙백 리스 예. 제임스 벤츠레 거기다가 이제 쿠쿠렐라도 뛸 수 있고요. 쿠쿠렐라. 또 이제 역시나 이제 포터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잘츠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 스털링을 왼쪽 윙백으로 배치하면서 쿠쿠렐라를 왼쪽 스토퍼로 트로사르와 쿠쿠렐라 예전에 쓰던 그렇지. 식으로 그렇게 딱 세웠고 스털링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윙백 자원도 풍부한 데다가 스타일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윙백 스털링 굳어지는 겁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수비적으로 나올 때는 아스필리쿠에타도 윙백으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그냥 뭐 스털링을 윙백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선택지도 많고 질적으로도 높고. 백스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윙백이 자원도 많고 스타일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기 예. 때문에 하여튼 양질의 윙백은 첼시의 현재 강점이다. 이미 뭐 지난 시즌에도 윙백들로 방패로 팼잖아요. 상대를. 예. 두 번째 강점. 현 시점에서는 뽑기 힘들다. 지금 워낙 뭐 변화도 있고 감독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성적도 안 좋고. 그냥 기대 이하고 성적도 초반에는. 그렇죠. 그래서 첼시 팬들이 기대하는 성적은 결코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중원의 몇 선수들의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다. 뭐 캉테, 조르지뉴, 코바치치 뭐 이 정도 개개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개인들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점을 현재 뽑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약점. 약점 일단 뭐 이 팀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빈약한 톱. 스트라이커. 오바메양을 못 믿습니까? 오바메양 아직 믿기 좀 힘들죠. 거기다가 오자마자 두 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오바메양이 그러네. 오바메양이 아니면은 지난번 뭐 스털링이나 아니면 뭐 카이아베르치 가짜톱이나 이런 거니까. 그리고 루카쿠는 절대 돌아올 의사가 없답니다. 첼시로 다시는 안 받을 거야. 어쨌건 로마노가 그러더라고요. 자 스트라이커가 좀 빈약하다. 두 번째 약점. 이걸 강점으로 뽑지 않은 이유였는데요. 중원 뎁스 문제. 뎁스. 약간 좀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캉테는 여전히 부상이고요. 나오기만 하면 캉테는 진짜. 그래 지난 시즌부터 약간 좀 캉테가 안 좋아.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완전히 혼자 힘으로 탈락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준결승 1, 2차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3경기 연속 MOM을 탔던 선수인데 캉테는 그렇고 조르지뉴도 약간 좀 쓰임새가 까다로운 선수기도 하고요. 맞아요. 코바치치도 부상이 은근 있고요. 그리고 뭐 추크에메카라던가 카사데이 같은 어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은 아직 뭐 1군 무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사실 첼시 하면은 캉테 중심의 미들이 참 좋은 팀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캉테가 자꾸 이제 부상을 좀 반복당하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점. 골키퍼. 맨디.
예, 맨디가 좀 이번 시즌은 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잘츠부르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케파가 다시 선발로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케파로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건 빌드업적인 부분에서의 그 맨디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케파의 폼이 더 좋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감독 바뀌면서 다시 케파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케파도 저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맞아, 불안하지. 예. 그러니까 케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빌드업도 좋고 그리고 선방 능력도 나름 있긴 한데 케파는 이제 스페인 선수 특유의 그 몸싸움에 약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합 들어갈 때 예, 부닥치면 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잘 못하는 문제들로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얼마나 발전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뭐 약점이 현재는 아무래도 좀 첼시가 안 좋기 때문에 약점을 좀 많이 뽑아봤어요. 예. 자, 그래도 기회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기회적인 측면은 일단 그 감독 교체에 따른 동기부여 및 팀 분위기 쇄신. 그렇죠.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예, 거기다가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에라던가 플리시키라던가 아스필리쿠에타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떠나려고 했잖아요. 떠나려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완전히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팀에 뛰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어요. 특히 지에 같은 경우는 그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 아예 뛸 의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챔스. 예, 그런데 뭐 어쨌건 간에 감독이 바뀌었고 그러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선수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고 예, 팀 분위기 쇄신은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예. 감독 교체 효과라는 게 있죠.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좀 바뀌는. 물론 뒤에도 아마 저는 포터 리스크도 좀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저는 근데 그 포토 감독 선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좋은 감독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전술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포터 감독이 투엘 감독보다는 조금 더 측면 위주의 공격을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털링이 윙백으로 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포메이션도 3-4-2-1 포메이션을 쓰고요. 투엘 감독이 썼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건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잖아요. 포터 감독도 만들어가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투엘을 이어가기에는 괜찮은 감독을 선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터 감독은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웬만한 팀들이 감독 교체가 되면 항상 후보군으로 올랐던 예, 전술과 지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감독 평가를 받았죠. 예. 자, 기회 두 번째 측면. 어쨌건 간에 이번에 그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첼시가. 했죠. 예. 근데 스털링하고 쿠쿨렐라 정도 제외하면은 아직까지는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남아 있다. 예, 일단 뭐 오바메양이라던가 그 포파나 쿨리발리 다 지금까지는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여기서 예, 정착을 한 게 아니죠. 자카리아도 뭐 거의 뛰지 그렇죠. 못했었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된 것도 너무 많았으니까 포파나하고 자카리아는 그런 케이스고, 또 추쿠에메카라던가 카사데이 같은 유망주들도 팀에 녹아들게 되면은 그러면 중원 뎁스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겠죠. 추쿠에메카가 일단 그 평가전의 평가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평가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다. 자카리아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적인 측면은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하겠네요. 하지만 역시 위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 일단 그 미숙한 보드진 문제야. 예, 너무 엉망으로 일처리들을 하고 있죠. 자르긴 다 잘랐는데 영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진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미국과 야구 쪽 마인드가 유럽과 축구 마인드라고 하는 거하고 처음에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좀 부족한 느낌들. 예, 거기다가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단장 선임한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들이 또 막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히어리고를 띄웠거든요. 잘츠부르크의 그 프로인트 단장이라고 이제 잘츠부르크 시스템 만든 그 단장을 데려온다 히어리고까지 띄웠는데 불발됐어요. 잘츠부르크가 잔류한다 이래가지고 안 받았구나 패를. 예, 그래서 그 삭제했거든요. 로마노가 완전히 망신사에서 제대로 샀는데 저는 그러니까 첼시가 일단 보드진들이 이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너무 퍼뜨려요. 보도들을 그게 전문가가 아닌 거야.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은밀하게 애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얘기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망신살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습 안 되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팀 닥터도 잘랐어요. 맞아, 그거 나 봤어.
예, 근데 그 팀 닥터가 평가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건 후임자를 정하고 자르는 것만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후임자도 선임이 안 되면서 일단 자르고 보니까 공석만 발생을 하는 거죠. 아, 부버지가 이 정도로 흥분하는 거 보면 진짜 첼시 보드진이 엄청 못하는구나 일을. 네, 좀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 로마노 아까 뭐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건 기억을 잘 안 해. 아, 예. 많이 하잖아 사실. 예, 그렇죠. 우리가 아는 역대 뭐 최고의 심판이라는 사람도 오심 많이 했거든. 예, 그렇죠.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다른 걸 기억하는 거야. 예. 내가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 아, 뭐야? 그거가 맞출 때가 있다고. 예, 근데 박펠레만 기억한다. 예. 자, 위기적인 측면 첫 번째로 이제 미스컨 보드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빅클럽 경험이 부족하고 유럽 대항전 경험이 전무한 포터 감독. 그래, 내가 아까 포터 리스크가 좀 있을 거라는 건 뭐 예. 개인 능력은 있지.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사이즈를 옮겼을 때 그 예. 사이즈를 또 감당할 거냐는 또 해봐야 돼. 네. 해봐야 돼. 거기다가 뭐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포터 감독이 잘 아는 선수가 영입된 바로 애제자가 영입된 네. 케이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적 시장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왔죠. 그건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정말 포터 감독을 잘 데려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투엘 감독이랑 너무 이제 보드진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이거는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면은 포터 감독은 잘 선임한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투엘 감독이 보드진과 관계가 좋았을 때 냈던 성과들을 포터 감독이 그만큼 보여줬냐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평가를 해야죠. 현재까지의 경력을 놓고 보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첼시 편 수합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제 해봤고요. 네. 종합적으로 그러면 현재 7위인데 이거보다는 순위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 첼시요? 네. 저는 뭐 지금보다는 순위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왜냐면 4위인 브라이턴은 내려갈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감독도 바뀌고 뭐 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풀럼도 결국은 내려가게 될 거라고 보긴 해요. 첼시하고 리버풀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리의 그 예, 내려갈 팀은 내려가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라고 예, 그러긴 한데 4위 이내로 들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이번 시즌은. 그렇죠. 예, 토트넘과 아스널이 초반부터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해가지고 예.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어떤 대단한 반전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쉽진 예. 않다. 4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예. 주말 당장 팰리스와의 경기는 포터 감독이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첼시 이끌고 또 싸우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여왕 서거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뤄진 게 A매치 브레이크도 있고 했던 게 첼시한테? 포터 감독한테 예, 그 첼시와 포터 감독한테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줬기 때문에 예, 뭐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 아 팰리스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않아요. 이번 시즌 팰리스는 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에라 감독이 굉장히 팀을 딱 하나에 만들었더라고요. 이기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지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시간을 번 건 좋지만. 예. 자, 좋습니다. 70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내일은 마지막 팀 리버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